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들리시면 1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10시인데요. 잠깐 쉬셨습니까? 시작해도 되는지, 예, 바로 이어서 할게요. 11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보는 종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할 테니까 이 종목으로 좀 봐달라, 그거를 저 채팅창에 좀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올리셔가지고 해달라 하지 말고 지금 한 몇 개씩 올려놓으시면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봐서 요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피보나치는 이제 뭐 심오한 어떤 이론이다기보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어떻게 돌리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지, 엑셀은 할지, 그 다음에 뭐 기어는 오토에다가 어떻게 드라이버에다 놓을 건가, 그 정도의 어떤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기법에서 실전에 가면 이 세력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면 세 군데 자리가 있댔지 않습니까? 요 30%, 50%, 요 80%, 눌림목, 추세, 그다음에 낙폭과대, 이런 각각의 자리가 이제 세력가 자리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피보나치 라인에서 어떤 형태들이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나냐면 1번 패턴은 뭐냐면 30%짜리든 50%짜리든 80%짜리에 이게 닿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보나 자리가 뭐 10,000원인데 예? 뭐 한 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여러분 실전에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패턴은 뭐냐면 10,000원이면 10,000원까지 옵니다. 10,000원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은 뭐냐면 10,000원이면 뭐 한 9,000원, 700원, 뭐 6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요, 그냥 뭐 왔든 말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요 어떤 자리에서요.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 패턴이 훨씬 많은 거죠. 4번 패턴보다는. 그러니까 4번 패턴이 이제 안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앞서 제가 시가총액 500억 미만 하지 마세요. 거래대금 작은 거 하지 마세요. 뭐 외국 국적 기업 하지 마세요. 뭐 관리 종목 우선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확률을 좀 더 높여 놓고 하면 이제 4번 패턴이 그래도 뭐 나타날 수 있어요. 뭐 그 회사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1번, 2번, 3번 패턴이 훨씬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자기가 일정 수량을 계속 하시면 먹는 어떤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성공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매매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 세력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50%, 80% 자리가 다 세력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이든 어떤 종목을 상승을 시켰던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승을 흐름을 시켰던 애들이 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시킬 수 있냐면 자기가 다 안 팔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평균 단가가 한 10,000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20,000원이에요. 그러면 다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다 팔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평균 주가가 10,000원인데 20,000원인데 뭐 자기는 한 30,000원도 보고 40,000원도 보는데, 그 10,000원인 사람은 20,000원까지 갔던 게 다시 10,000원으로 오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죠? 세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춘 종목이 20,000원에 갔으면 얘가 30,000원도 40,000원도 가려고 하면 다시 10,000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뭐 18,000원까지 뭐 빠지는 거는 내가 오케이. 근데 더 이상 빠지면 자기도 기분 나쁘거든요. 요런 어떤 논리들이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30%짜리까지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15,000원까지 내려가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12,000원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열심히 해가 만원 만들었는데 2만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가격 입장에서까지만 허용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30%짜리가 눌림목이고, 오케이, 뭐,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내가 인정해줄게. 요런 어떤 추세 자리. 근데 80%까지 가는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30%, 50%에서 세력들은 처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80%의 어떤 종목이 내려갔다면 어떻게 해야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요.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어떤 가격 비율만 하면 이 종목에는 아직 있다. 이 종목에는 이미 나갔다. 나간 종목은 이제 바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가려고 하면 30% 라인 위에 있든지 아무리 못해도 50% 라인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간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그 종목이 안 움직이는 어떤 라인에 갔기 때문에 그 종목을 자기가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보유자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매수자 관점에서는 센 라인이든 이런 약한 라인이든 그 라인에서 단타는 가능해요.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하고 보유자 입장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피보나치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세력가라고 하는 말은 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미리 알 수 있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는 것들은 근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 피보나치를 다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 흐름에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보나치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장중에 안 하셔도 직장인이나 바쁜 분들도 그냥 주말에 그냥 계산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놈들은 피보나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또 새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고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피보나치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으로 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점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는 다 이게 적용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짜리는 눌림목 매수 자리죠. 50%짜리는 추세 매수 자리고 80%짜리는 가매도 매수 자리입니다. 낙폭가대. 그래서 세 번을 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어떤 종목이든지 세 번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 날짜스 카운트는 뭐냐면 어떤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했죠. 사고 팔고 만약에 보유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요 기준이 다 들어가야 기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피보나치에서는 그 사는 건 오케이, 요 가격은 이제 딱 정해져 있다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가격인데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파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는 거는요, 피보나치는 제가 앞서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들고 가는 어떤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에서 이 5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산 날 포함해 가지고 사는 날도 하루예요. 그 다음 날이 이틀이에요. 그 다음 날이 3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4일이에요. 그럼 내가 월요일날 샀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장으로 5일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해보니까 회원님들하고 피드백을 계속 하니까 사면은 금요일날 파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월요일 했으면 금요일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월요일 샀는데 바로 그냥 수익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들고 갈까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라고 했는데 최장 금요일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자말자 바로 수익이 났어. 그러면 팔아야 된다, 1번. 들고 가야 된다, 2번. 한번 지금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단기 매매라 했고 내가 월요일 사면 금요일까지 볼 수 있는데 월요일 샀는데 바로 그냥 사자말자 수익이 나버렸어. 그러면 들고 가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1번. 들고 가야 된다, 2번.
1번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말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 나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도 팔아야 되는 거고 일정 시간이 안 돼도 팔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냐면 월요일에서 내가 사가지고 5일이니까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 사자말자 수익 나면 제일 땡큐 한 거잖아요. 그럼 파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샀는데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뭐 이게 수익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근데 조금 빠졌어. 그러면 내일 볼 수 있죠. 그럼 내일 올라가면 내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날 월요일 샀는데 화요일도 안 움직였어. 그러면 수요일까지 좀 보는 거죠. 그럼 수요일 올라가면 수요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월요일 샀는데 화요일 수요일도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어. 그럼 목요일날 움직였으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샀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안 움직였어. 근데 금요일 좀 움직였어. 그럼 파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건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단기 매매에서 가장 좋은 건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자말자 올라갔으면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5일 동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5일 안에 뭔가 내가 수익 나면 파는 구조가 피보나치예요. 그럼 제일 판타스틱한 거는 월요일 샀는데 월요일날 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날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샀는데 금요일까지 갔다는 말은 만약에 이제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안 가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런 구조니까 내가 이 피보나치에서 여러분이 실전했을 때 수익 내고 파는 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종목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월요일 샀는데 금요일 가면 화요일날 살 게 없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자말자 수익 나는 것을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무한정으로 그러면 사자말자 수익이 안 나면 그러면 들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최장 금요일까지는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익이 중간에 났으면 파는 거지. 야 금요일까지 봐야 되니까 들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럼 수익은 났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에서 팝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상정하는 거는 5%인데 제가 여러분 우리 정연방에서 실전에서 보였을 때는 5%가 아니더라도 막 팔죠. 1%에도 팔고 뭐 2%에도 팔고 3%에도 팔고 뭐 어떨 때는 5% 요런 리듬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를 고정하잖아요. 근데 매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해야 이게 평균적으로 여기에 가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내가 5%에 파는 게 아니라 마치 주사위는 던지면 뭐가 나올 확률이 그냥 6분의 1이잖아. 이 6분의 1이라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나는 10번 하면 한 번도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에서 6분의 1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무한정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매 횟수를 10번 하는 사람, 100번 하는 사람, 200번 하는 사람, 300번 하는 사람, 400번 하는 사람, 500번 하는 사람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여기에 되지만 횟수가 작으면 여기에 안 도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하면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이런 거고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실 때는 그냥 수익만 나오면 자꾸만 파는 걸로 하면 자기 횟수 늘어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한 100번 하고 200번 하고 300번 하고 이래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에 팔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이제 기법 적용할 때 하는 거고 외국인의 기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딱 사가지고 아까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월요일날 사면 금요일날 딱 기다려가지고 이날에 뭐 급등할 거야. 요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피보나치는 이거 사가지고 대박을 내려고 하는 기법이 아니라 요 각 자리에서 파동이 어떻게 나온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나오면 여러 종목을 자기가 사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단기 매매 방법 중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을 개인들도 응용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충분히 이 자리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매수까지 가능한 어떤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잘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형과 시간 남으면 제가 응용형까지 좀 해드리는데요. 자, 요 부분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봉상 121. 세팅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저하고 찾아지는 게 다르겠죠. 자기는 121을 놓고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고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241을 놓고 보고 있어요. 이러면 또 저하고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본형을 하실 때는 이렇게 121을 딱 세팅해 놓고 일봉, 예? 자기 차트에서 HTS 상이나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요게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요 어떤 기본적인 거를 세팅해서 잘못해서 찾으시면 저하고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최고가 최저가를 딱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우리 정연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 가지 툴들을 또 이렇게 드리죠. 이 툴 가지고 조금 하는 방법과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같이 지금 오늘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툴을 쓴다는 말은 이제 엑셀식을 쓴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쓴다는 말은 요 프로그램이 있죠. 이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구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하든지 간에. 예, 그죠? 차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이 방법인데 이게 3월 달까지는 제가 무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달까지. 4월 달부터는 요게 이제 유료로 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을 하시면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식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요걸 참조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어딘지를 뽑아내는 거죠. 자기가 계산할 필요 없이 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가격을 빼줍니다. 요렇게 해서 매수 가격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30%짜리도 매수 위치고 50%짜리도 매수 위치고 80%짜리도 매수 위치니까 세 번의 매매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유자는 눌림목 30%짜리를 깨면 자기 보유 종목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지 않는 시그널을 얘가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자리들이 매매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5% 수익률을 목표지만 실전에 가면 5%가 안 돼도 그냥 수익 매도를 자꾸만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 하다 보니까 그 5일까지 됐는데 5일까지 됐는데도 안 가면 잘라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날 샀는데 금요일까지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뭐 가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도를 하셔야 돼요. 5일 안에는 뭔가 내가 처리를 하는 게 피보나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샀는데 2주 동안에 들고 있다 한 달 동안에 그건 피보나치 매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월요일에 사면 금요일날에 끝난다. 그러면 월요일날 사가 월요일 끝나기 제일 판타스틱 하는 거고요. 화요일날 끝나면 그나마 낫고 수요일날 끝나도 좋고 목요일 때도 그래도 하는데 월요일 샀는데 금요일까지 가면 어차피 안 돼도 팔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파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종목을 몇 개를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실전으로 제가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종목을 한번 올려보시죠. 예, 채팅창에 이 종목을 한번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서 어떻게 사고 파는지 한번 한번 알아봅시다. 요렇게 올려주시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막 제가 한 걸로 막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이 막 나중에 또 끝날 때 보면 막 종목 올리시는데 지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셀바스 AI, 셀바스 AI. 우리 금요일 날에도 셀바스 AI가 피보나치 자리는 아닌데 보조지표로 일단 매매를 한번 해봤죠. 그럼 피보나치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실 때도 제가 지금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치우고 차트가 저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상관없어요. 차트만 이렇게 뭐 HTS가 다른데 키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머지 지표들을 다 날리고 여러분 기본 차트로 딱 돌려볼게요. 그러면 기본 차트로 하면 키우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셀바스 AI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세팅한 걸 다 지워보고 그냥 이렇게 딱 놔둬 볼게요. 그럼 셀바스 AI에서 일봉하고 이제 120일 딱 세팅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이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시가총액을 딱 보면 이게 6,600억이죠. 되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미만 뭐 상관없죠. 외국 국적기업 아니고 앞에 뭐 간자라든지 우자라든지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상장한 지 얼마나 되는 거 1년 미만인가요? 1년 미만인가 연봉 보면 되겠죠. 그러면 2009년도에 보도 차트가 있었으니까 상장된 지 15년 된 거죠. 그러면 해당 사항이 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딱 보면 여기 찍어 보면 이게 안 되죠. 제가 아까 전에 기준으로 120일 기준으로 어디를 찍어도 한 10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해당되진 않죠. 예? 셀바스 AI는 다른 건 다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래량에서 안 맞는데 우리 정연방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 인공지능이 그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뭐 그냥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형의 기준적인 원칙은 안 맞습니다만 올해에는 이 부분은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모르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가 그림상으로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모양이죠. 그럼 피보나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2번.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모양이 일단 맞아야 되거든요. 모양이 틀려버리면, 모양이 틀린다는 말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면 1번, 안 되면 2번. 안 되는데 막 적용하면 헛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차트 보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문가님 나는 피보나치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요런 식의 차트니까 요거를 출력을 한 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자기가 출력을 하나 하십시오. 그림 저장을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걸 출력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벽에 하나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고 하면 됩니다. 요런 모양이 나온 거는 다 피보나치 되구나. 이렇게 하나 차트를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요런 모양이 나온 거는 피보나치 접근이 된다더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보면 조정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말했냐면 요런 모양은 되는데 여기서 꺾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꺾일지 올라갈지 이걸로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건데요. 엑셀식을 여셔가지고 혼자 하실 때 자, 이 가격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최고가 최저가가 나왔듯이 그 최고가 최저가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고가 저가에다 집어넣으시면 지가 알아서 다 빼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가가 33,650원이죠. 그러면 33,650원 이렇게 딱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저가가 4,930원이죠. 예, 그럼 4,900 기본형일 때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밑에 제가 빨간 탭으로 해가지고 요 매수 자리 매수 가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 개가 딱 떠요. 그냥 지가 알아서 뜹니다. 그러면 어쩌면 25,000원짜리가 내가 사는 자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셀바스 AI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깨지면 들고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셀바스 AI를 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25,034원이죠. 저거를 깨지면 들고 있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계속 이야기 드렸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가격이 깨진다는 말은 종가로입니다. 장중에는 보면 안 되고요. 종가로 깨지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가격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매매로 한번 할 수 있고 이 가격에서 또 매매하는 게 세 번의 매매 기회가 있습니다. 설마 저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가 안 떨어지면 안 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요렇게 하는 구조가 셀바스 AI의 매매방. 그 보유자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 기준으로 25,034원이 종가로 안 깨지면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25,000원이 오면 좀 한번 사볼까? 요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 어렵죠? 자, 이거를 프로그램을, 엑셀식도 제가 좀 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좀 쉬운 방법이 없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드린 게 제가 지금 차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프로그램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피보나치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 피보나치가 있죠? 자, 여기에 접속하시게 되면, 제 기법들을 차트에다 여기는 이제 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해가지고 셀바스 AI로 제가 치볼게요. 셀바스 AI. 그러면 셀바스 AI 여기 있잖아요. 셀바스 AI. 셀바스 AI. 이렇게 딱 치면 셀바스 AI 뜹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차트 표시에다가 피보나치.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피보나치 시그널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오른쪽 그냥 상단에 있는 피보나치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피보나치 가격이 뜹니다. 아까 제가 30%짜리, 50%짜리, 80%짜리 얘는 차트에다 그냥 표시를 해주죠. 표시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를 얘는 찍어줘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시그널을 한번 더 찍어주면 뭐냐면 그 날에 표시를 해줍니다. 얘가.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안 떴으니까 표시를 안 해주는데 이렇게 피보나치 하면 위로 화살표로 해가지고 오라돼 있잖아요. 이게 50%짜리라는 표시예요. 80%짜리라는 표시예요. 그날이 오면 얘가 깜빡깜빡 거리니까 피보나치 가격에 터치했을 때 표시를 해줘요. 응? 이거는 지금 표시가 없으니까 떨어져야 이제 표시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셀바스 AI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가격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만약에 셀바스 AI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고정적일까요? 변할까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나오는 25,000원, 19,290원, 뭐 1,674원 떨어지면 이 가격인데 다음 주에도 셀바스 AI가 33,000원이 아니라 뭐 4만원까지 가버린다면 저 가격은 고정적일까요? 변할까요? 그렇죠. 변하는 거죠. 당연히. 고점이 변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저점은 안 변해요. 저점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점은 있고 고점에 따라서 이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진짜 고점이 돼가 다음 주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들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가격 떨어지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거. 세트레가이 해볼게요. 세트레가이 넣어볼까요? 세트레가이.
자, 이거는 이제 우주항공 뭐 이런 테마죠. 우주항공 테마인데, 차트가 이거 보면 좀 복잡해요. 그죠? 그러면 피보나치 시그널을 제거하고, 그냥 지금 이제 날을 보게 되면, 예, 요 30%짜리가 40, 850 이렇게 라인이 있죠. 40, 850 라인이 있죠. 근데, 보시면, 이때 나왔지 않나요? 이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40850이라고 하는 게 제가 피보나치 시그널 치면 여기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렸죠? 이 말의 표시가 뭐냐면 30%짜리에서 첫 번째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다는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트랙 아이를 질문하신 분은 세트랙 아이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사라는 시그널이 떴다 이 말이에요. 그 샀으면 이번 주에 저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요 가격을 한번 보면 43,000원대까지 올라갔네요. 이때 가격이 4만원 부근이니까 43,000원까지 갔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셨으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논리로 따지면 피보나치로 매매한 사람은 수익이 났으니까 저거 지금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얼마에 팔았던 올랐으니까 팔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5%에 집착을 해야 된다, 안 집착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나는 5%가 아니면 안 팔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고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럼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착하는 사람들은 매매가 힘들어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착하지 말고 수익만 나면 파는 구조로 가셔야 이게 매매는 됩니다. 특히나 피보나치 매매할 때는 그냥 파세요. 파는 구조로 가시면 어떨 때는 5%도 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2% 팔 때도 있고 3%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수익 났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먹은 사람은 다음에 35,550원에 또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가 또 깜빡깜빡 거리겠죠. 그럼 그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엑셀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차트로 한번. 자, 금방 했던 거. 세트랙 아이, 우주항공, 세트랙 아이. 여러분이 그냥 이제 쓰는 여기 보면 안 뜹니다. 자기가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48,800원. 요거 되죠, 그림은. 그림이 되니까 여기 차트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피보나치 시그널이 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야, 이게 피보나치가 이게 맞는 거야, 성립하는 거야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 차트 프로그램에 가면 이렇게 피보나치 가격이 떠요. 차트 모양이 안 되면 안 떠요, 그냥. 뜰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할 때 자기가 수동으로 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엑셀식도 해보고 나중에 익숙하시면 차트 프로를 쓰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암산홀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암산은 좀 힘들으니까 48,800원 넣을게요. 그 다음에 22,300원 넣죠. 그러면 4850원 뜨죠, 여기도. 그럼 4850원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4850원이 언제 뜨냐면 여기 뜨잖아요. 이날에 뜬다고, 이 말에. 차트를 잘 보시면 이날에 떴거든요. 이날에 뜨니까 여기가 첫째 날이라 샀으니까, 그죠? 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내가 4850원이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전에 셀바스에도 이제 다음 주에 떨어지면 이제 요런 구조겠죠. 25,000원이라는 게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거고, 이 4850원이라는 거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까 이제 주문을 걸어 놓았던 사람은 이날 사졌겠죠. 그럼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이고 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여기서 뭐 팔 수도 있어요. 예. 셋째 날 여기도 팔 수도 있겠고요. 넷째 날 어디에서 파는가는 막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수익이니까 파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5일이 끝난 거죠. 그럼 얘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지. 예. 4850원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깨지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올라갈 거다 떨어졌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요 기간 동안에 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 예.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 보유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매매 관점에서는 단기 매매에서는 그런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는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에서 들어가고 수익만 나면 그냥 땡인 거예요. 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제가 이제 그동안에 회원님들이 피드백 해줬던 내용을 참고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뭐 좀 편하게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한번 해드릴까요? 이스트 소프트. 네. 이스트 소프트. 자, 요것도 뭐 AI 관련되는 종목이죠. 네. AI 관련되는 종목인데, 자, 세팅을 120일 요렇게 하죠.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AI 관련되는 종목들은 일단 매매를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걸 넣는지 딱 보이시죠? 이걸 넣는 겁니다. 여기 표에 다 나오잖아요. 기본형에서는 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넣을까 고민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최저 최고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할 때는 이제 엑셀식에다가 넣습니다. 자, 15,430원 넣고 8,430원 이렇게 넣죠. 그러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죠. 13,345원이 있고 11,955원이 있고 9,870 세 가지가 있죠. 항상 세 개가 뜹니다. 그러면 13,300원대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여기 있겠네요. 자, 한번 잘 들어가 볼게요. 종가가 13,630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3,320원이니까 그 다음날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바로 피보나치 13,345원에 사지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그 다음날에 내용을 보면 이날 사졌겠죠. 아침에 13,460원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안 사졌고 하여간에 장중에 13,345원이니까 사졌겠죠 이날. 그럼 요 날이 첫날이겠죠? 첫날이겠죠? 예. 아침에 바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둘째 날에 볼까요? 둘째 날에 이렇죠. 그럼 첫째 날 거를 다시 한번 더 뒤져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 자, 이거를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이겠네요. 이 날이죠. 자, 아침에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 언제죠 이게? 2월 13일이죠. 2월 13일이니까 2월 13일로 내려가 봐야 되겠네. 한참 좀 더 내려가야 되네. 2월 13일. 예. 2월 13일이 여기입니다. 자, 2월 13일이 여기인데 장중에 들어오지요. 아까 제가 좀 안 봤는데 장중에 여기서 들어오죠. 그러면 걸어놨던 사람은 사졌겠네요. 그리고 올라갔죠. 팔았지 않았을까? 정은방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정도 되면 예, 팔았을 거라는 이제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파는 라인이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라인에서 12,000원 밑으로도 자리가 있죠. 그러면 뭐 여기서 매매가 벌어진 거죠. 그죠? 매매가 벌어졌다니까요. 예, 벌어졌고 그 다음 자리에서 또 매매를 할 수 있죠.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언제 12,000원 밑으로 내려가냐면 이날 들어갔겠네요. 예. 여기서 해가지고 조금 먹고 그 지난주 이번주 이제 수요일날이 또 자리겠네요. 11,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맞죠? 12,000원 밑에 11,955 자리 됐잖아요. 요 자리였으니까 뭐 어제 먹든지 오늘 그 금요일에 먹든지 먹었겠죠. 조금 이해되십니까? 자, 피보나치 자리 나면 대박이 나는 자리는 아니고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수익률 목표치만 크게만 안 잡으시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단기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요걸 확인하시려고 하면 이스트 소프트도 넣어보면 이제 알겠죠. 이스트 소프트를 넣어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0% 자리에서 얘도 깜빡깜빡 거리죠. 50% 얘도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니까 좀 그 자기가 수동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얘가 깜빡깜빡 거리면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격들은 미리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이 가격이 들어온 날에 얘가 깜빡깜빡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 가독성이 있죠. 요 차트 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매수 자리에 들어가고 매도 시그널은 얘가 주진 않아요.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수익 나면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때리시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던 거 이제 피보나치에 대해서 이제 뭐 동영상 말고 이제 이 저희 제가 이제 제작한 요 주식 실전 이제 투자 비법 이 전자책도 있습니다. 이 안전무 전문가하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조를 해서 만들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피보나치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매매하는 어떤 요령들을 익힐 수 있고 요거는 뭐 전자책은 이제 일단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무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 프로그램은 3월달까지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달부터는 여기는 이제 뭐 피보나치 신호를 뿐 아니라 지난달에 했던 이제 돌파,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캔들 기법,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이 자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뭐 AI 형태로 하는 이제 또 트레이딩 신호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이용하시면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부분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응용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 더 드리면, 자, 여러분 매매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딱 3번만 하고 그만두고 싶으세요? 아까 지금 셀바스 AI를 딱 들어서 딱 3번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30번도 하고 싶고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어떠세요? 딱 3번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 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응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응용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저점을 잡는 게 이게 고점은 딱 이렇게 항상 픽스가 돼 있잖아요. 이 저점을 바꾸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본형에서는 25,000원 아니면 못 들어가죠. 25,000원 아니면 못 들어가죠.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바뀌는 건데 이 저점을 바꾸는 방법이 응용인데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있다. 돌파 어떤 기준에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디로 잡는 게 있어요. 마디로 잡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을 보서 마디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꺼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마디를 찾을 때는 여기를 꺼도 마디가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돌파 관점에서 보면 여기를 꺼도 마디가 나와요. 응? 여기를 꺼도 또 마디가 나와요. 요 지점들이 뭐 일단 돌파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돌파에서 어떤 상대적인 저점을 잡는 거고, 마디 저점은 요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끌 수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갔다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짧은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는 여기를 해가 꺼가지고 해도 고점은 동일한데 저점이 달라지면 여러 개의 어떤 피보나치 가격이 뜨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잡는 거하고 이걸 잡는 거의 차이점 뭐냐면, 저점 자체가 여기가 여기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보면 요게 기본형 가격인데 이걸 잡았을 때는 가격이 위에 있을 거고, 이걸 잡았을 때는 여기 중간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왜냐면 여기 가격보다는 여기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번 마디를 잡아볼게요. 그럼 저점이 어디냐면 12,680원이 잡힙니다. 요거는 프로그램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여기다 이제 고쳐야 돼요. 그러면 33,650원은 똑같은데 이제 기존의 4,930원이 아니라 요 마디 저점 12,680원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밌는 가격이 나옵니다. 27,000원대도 매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25,000원대 위에. 그죠? 근데 요렇게 응용형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형을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을 하신 분들은, 야, 27,000원대도 내가 좀 해볼만 하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000원대도 또 있는 거죠. 여기도 가격이고, 그 가격을 많이 이제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말고 또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돌파를 잡으면 15,840원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15,840원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28,000원대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월요일날 이게 밀리잖아요. 그럼 28,000원, 27,000원대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25,000원대도 있지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에 셀바스 AI를 한 거는 그런 어떤 가격을 빼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보조지표 잡아가지고 해드린 거죠. 요 보조지표 하는 거는 이제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좀 자세히 해드리는데, 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어떠한 이제 툴을 좀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조지표로 했다가 좀 상대적인 비를 썼다 했다가 그러면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도 여러 번 매매를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가 좀 빼먹을 수가 있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밖에 못하면 이렇게 딱, 그죠? 25,000원. 그래도 세 번은 나오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확장을 해 나가서 보면,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좀 적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이제 뭐, 우리, 키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약 주문이 이 주문 탭에 보시게 되면 예약 주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녁에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러면 뭐 걸릴까 안 걸릴까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예, 예약 주문의 탭이 들어가서 아까 셀바스 AI가 예를 들어서 25,000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2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 주문으로 또 바꿔가지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50주다. 그럼 50주 이렇게 약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부하면 항상 이제 여러분들 주식 공부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주문으로 연결 안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거를 기준에서 이제 찾았으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마치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계속 이제 기계학습 하듯이 여러분도 매매라고 하는 거는 운전하고 똑같았으니까 키 꽂고 나가야 되듯이 그게 주문입니다. 주문. 그 주문을 장중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밤에 주말에 찾아가지고 넣는, 이게 많으신 분들이 가장 빨리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찾아가지고 주문 들고, 뭐 어떤 종목이든지 이제 찾아가지고 뭐 LG전자다, 다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다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도
되겠고, 요렇게 하면 이제 뭐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에도 될 거죠. 그러면 지수를 볼 때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수에도 보면 이제 뭐 이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최저점 최고가,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럼 요걸 가지고 지금 시장이 강하려고 하면 눌림목 위에 지수가 있으면 강한 거고, 에? 뭐 추세까지 내려가면 올라간 걸 유지하지만 최소한 거기 안 돼야 되고, 그 낙폭 가격까지 빠지면 시장이 안 좋은 거겠죠. 뭐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요걸 뭐 이렇게 넣어보면 2501이잖아요. 2501이고 2134잖아요. 그러면 2391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이 2391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면 한 2400, 요 부근이죠. 요 부근을 지켰을 때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일어나는데, 요게 지켰을 때는 시장이 강한 거고, 이게 꺼지면 이까지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깨지면 2391, 2300, 2200.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 뭐야? 낙폭 가격까지 빠졌으니까 요때는 싼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빠르게 갈지 뭐 천천히 갈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지수물에 사시게 되면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보나치로 보면 이제 낙폭과대 80% 이상. 근데 여기 때는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종목을 사면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ETF 잘 돼 있으니까 ETF를 사시면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연방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팍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덱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가 2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떨어지면 또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시간을 주면 먹거든요. 이거는 지수물이니까. 어떤 종목은 지수가 올라가도 안 가는 수가 있고 뭐 더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도대체 많이 빠진 게 뭐냐 그러면 피보나치로 보면 낙폭과대가 많이 빠진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지금 미증시가 빠졌으니까 242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요 한 2000 뭐 요 라인이 유지가 되면 그나마 또 뭐 3월 달에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깨지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2300도 내려오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까 안 갈까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2390선을 지키고 있으면 그나마 이제 보유한 사람들은 들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종가로 깨진다 그러면 2300까지 열리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좀 피보나치만 알아도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거를 기본적인 이제 이 구조는 아는 거죠. 예? 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매매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일봉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월봉에도 나오는데, 월봉을 넣어서 보셔도 지금 이제 지수 라인에서는 3316을 넣고 1439원을 딱 넣으면 지수 라인에서, 지수가 정말 잘 가려고 했으면 작년 재작년도에 여러분 뭐 지수가 더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어떠면 2750 요 라인이 안 깨지면 가는 거거든. 근데 그 라인을 작년도 초에 깼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았던 겁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계속 팔았던 거예요. 에? 그리고 이게 깨지면 이제 그나마 지켜야 되는 게 이제 2300 라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하부터는 이제 추세가 깨지는 라인이니까 좀 나름 싼 라인이죠. 많이 깨지면 1800까지 나오는데, 예, 이까지는 안 갔고 여기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이제 요 상승 추세가 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시간상으로는 지금 6개월 넘어서 가니까 옆으로 계속 가든지 뭐,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할수록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300대에서 2700대의 어떤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 밑으로 가면 분할 매수만 잘하면 이러나 저러나 먹는 라인이고, 예,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물려있는 라인이겠죠. 2750 위에서 못 팔았던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산 사람들 다 물려있는 라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 일단은 이제 저가로 이제 사서 빨리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여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오르륵 올라갔던 라인이고요. 지금은 어때요? 낙폭과대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단이 제가 이제 두 가지 요인을 항상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서 두 가지가 만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버리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리면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상당히 부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준이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이 말이지. 근데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사놓으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 이미 낮아져 있지. 그리고 뭐 크게 부담 없지. 물리지만 않고 자기가 돈만 있는 사람들은 올해나 내년 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 이런 거는 뭐 되기가 힘들죠. 그죠? 아니면 급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1800을 깨고 내려가면 또 이제 요런 어떤 비슷한 모양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도 좀 쉽진 않고 그래서 지금 박스권장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살펴보면 시장도 보이고 종목도 보이고 여러분이 이 차트 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종목만 여기 한 1000개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관심 종목에다가 그냥 눌러보면 뜨는 것만 모르겠으면 뜨는 것만 자기가 주문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기준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찾아가 그죠? 깜빡깜빡 안 거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깜빡깜빡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만 오른쪽에서 찾으셔가지고 이미 지난 거는 안 되고요. 금요일날 기준으로 깜빡깜빡 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건데 이것도 이제 뭐 단기로는 깜빡깜빡 이번 주에 한번 나왔다가 뭐 수익 났겠네요. 깜빡깜빡 하는 것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나 공부도 하기 힘들면 이 차트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것만 찾으셔가지고 주문만 넣으시면 됩니다. 한 10분이 한 30분 내에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기가 종목만 1000개를 넣으면 되니까. 그 1000개를 넣었는데도 깜빡깜빡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시 또 1000개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전체 종목은 다 안 들어가니까. 그래 깜빡깜빡 하는 위주로만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텔레칩스도 이번 주에 깜빡깜빡이 들어와서 수익이 났네요. 그죠? 하이브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수익이 났겠네요.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깜빡하는 거를 일정량으로만 계속 넣으면 확률 자체는 한 7, 80%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너무 저가주라든지 그런 것만 빼시면 확률이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 제가 하나 똑같이 나와요. 근데 다만 너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벌려고 하다 못 팔면 또 하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면 꾸준하게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의 어떤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하는데 앞에 일자가 돼 있는 것만 이제 초보자분들 하셔야 돼요. 같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3이라든지 2가 되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들어가. 요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 다 됐는데요. 오늘 피보나치 강의를 해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이제 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요 프로그램 자기 좀 신청하실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희 카톡방에 뭐 무료 카톡방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요 뭐 댓글이나 이런 데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해 보시고 열심히 하시면 뭐 이게 직장인들, 왜냐면 주문을 저녁에 걸 수 있으니까 장중에 안 해도 되거든요. 저녁에 가서 확인해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만 밤에 새벽에도 주문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매매죠. 그리고 체결이 된 거는 보통 이제 문자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김정근 같은 경우.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봐가지고 수익 났을 때 그냥 매도한다. 요런 어떤 하면 충분히 뭐 가능한 어떤 모델이죠.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